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처음에는 동계올림픽 북경에서 열리면서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유일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약 20개 정상 나라들이 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혼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 완화와 고조사일 국박이 오가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문제의 우려를 중시하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미국을 오히려 규탄하고 나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얼마 전에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한 입장짐을 받자 고짓 정보를 퍼뜨려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심 주장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 반대를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중단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 외교부 중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거죠. 즉 미국이 지금 임박했다. 인공위성으로 계속해서 러시아를 감시하면서 군사 장비들, 군사력이 대거 우크라이나 국경 그리고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믿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미국의 정보력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며칠 내에 바로 공격할 거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뭐라고 했죠? 이제 벨라루스 정부와 군사훈련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철군할 것이다. 이미 철군이 시작됐다고 거짓말, 요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군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철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더 많은 병력, 처음에는 13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19만 명으로 중판했죠. 미국이 이것을 보고 철군도 다 가짜다. 고짓 깃발 작전이라고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서방과 미국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면서 러시아 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나토군이 동진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러시아 국가의 안보를 확정해 줘야 된다는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의 편에 섰던 중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강행하자 더 이상 폭력은 안 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외신 통신에 의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유럽연합의 고위 외교 관리들과 전화회의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이 자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키예프 침공과 관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한 발 뒤로 빼면서 오히려 러시아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틴 대통령이 중국 동계올림픽 베이징에 왔을 때는 우리는 둘도 없는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던 이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뒤로 한 발 물러설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을 보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의 강한 경고뿐만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서 러시아의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걸 보고 지금 아마 끔쩍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잘못하다가는 이 침략 전쟁에 가담한 러시아를 편들다가는 침략자의 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소 국가들이 중국을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1대1을 통해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나라들, 즉 특히 유럽까지도 지금 침투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모든 나라들,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나라들이 강대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지금 모두가 다 러시아에 대한 강한 불만과 그리고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로 경제 제재에 미국의 호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중국도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대만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력을 동원하든 아니면 대만을 와해시켜서 독립을 주장하는 정부를 축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진핑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포위작전만 하고 군사훈련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할 줄로 내부에 불화가 일어날 줄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러시아군처럼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 타이완 러시아 제재 동참하면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까지 전면적인 제재에 동참을 발표했습니다. 대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죠. 우리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군사력과는
다르다. 우리를 만약하나. 그래서 한때 대만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까지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고순도치로 불린다면 대만은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으로 불렸던 적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도 엄청난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인구는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는 약 인구가 2억 한 4천만 정도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4,500만 밖에 안 됩니다. 약 5분의 1 정도. 그러나 이 대만과 중국과의 인구비를 보면 이거는 뭐 엄청나죠. 2,400만 대 14억 인구. 엄청나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대만의 독립을, 즉 대만의 자유를 짓밟는다면 중국의 고통도 그만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27일부터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지금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한 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세계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죠.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 누가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마 전적으로 지금 러시아를 편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목한 이 전쟁 상황에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전쟁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 훈련을 벌린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천군만마를 아마 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